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이 같이 평행선으로 달려갈 수는 없거든요. 결국은 특정 구간에서 수렴을 하기 시작하는데, 최근에 수익폭이 굉장히 컸던 안전자산 쪽에서의 12월 4일을 기점으로 해서 강력한 매도가 나왔어요. 지수로 바꿔서 봐보면 12월 4일은 어땠냐 이거죠. 여기가 12월 4일입니다. 안전자산의 자산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위험자산이 하락을 맞았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안녕하십니까. 화생항 송대표입니다. 2023년도 12월 6일 현재 시간 오후 4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개장을 하면서 잠깐 시세를 뽑았습니다. 잠깐 시세를 뽑았고 바로 고점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봐서 오늘도 역시 아시아 증시가 끝날 때까지는 발목이 잡히겠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일부러 영상을 조금 늦게 체크를 합니다. 지금 보다시피 오전 9시 이후에 지금 현재 시간까지 박스권 횡보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박스권 횡보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 우리 시장의 스타일이, 이 스타일 자체가 발목을 잡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발목을 잡는 경향이 많다. 이거는 이제 아까는 분봉이었고 현재는 일봉인데, 고점에서 가격을 형성해서 박스권을 치고 완전한 횡보를 해버린단 말이죠. 완전히 횡보를 하면서 타이밍을 계속 뺏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이런 시장의 형태는 타이밍 승부장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시차를 활용한 그런 매매 구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분위기 자체는 굉장히 좀 혼탁합니다. 굉장히 혼탁한데, 먼저 지난밤에 있었던 다우지수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마감했던 다우지수는 79포인트가 하락한 0.22% 하락한 36,100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약보합에서 마감이 됐는데, 뭐 쉽게 말하면 하락 마감을 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근데 이제 하락 마감을 하긴 했는데, 이 시장의 지금 실질적인 모습이 무엇이냐라고 놓고 봤을 때 방향성이 없다라기보다는 내용 자체가 복잡해졌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최근 3일 전부터죠. 최근 3일 전부터 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 발언들이 있습니다. 3일 이전에는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는 금리를 인하할 거야. 금리를 인하할 거라서 기대가 돼. 그리고 금리를 인하하니까 IT 쪽, 빅테크 쪽이 좋을 거야. 조달금리가 싸지기 때문에 공장도 많이 짓고 개발도 많이 하고 좋아질 거야. 이러한 생각들을 많이 했단 말이죠. 그런데 최근 3일 전부터 정확히 표현하면 지난주 토요일 날 새벽에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거꾸로 해석한 이후에 부터 다시 이제 시장이 정상화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상화라는 건 뭐냐면 발언을 발언 그대로, 내용을 내용 그대로 받아들이는 부분을 정상화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은 시장이 투자 심리적인 마인드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멘트가 있어도 오히려 그 부분들을 역으로 해석을 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강하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발언이 나와도 긍정적으로 재해석을 해버리는 그러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이제 경기 위축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여러분들도 시장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에는 경제 지표가 나쁘면 시장이 올랐습니다. 정상적이지는 않죠. 근데 그게 최근 시장의 트렌드예요. 왜 경제 지표가 나쁘면 시장이 올랐습니까? 지표가 나쁘니까, 지표가 떨어졌으니까
시장이 어떻게 된다고요? 금리를 인하해 줄 거야. 그래서 경기가 부양될 거야 라는 분위기였는데 근래에 들어서 나오고 있는 흐름들은 오히려 이게 경기가 위축되고 있다,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 실물 경기가 떨어지고 있다 라는 사실에 근거한 접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시장이 혼탁해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우지수 같은 경우도 지난밤 그 가운데에서 등락을 반복하다가 약보합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나스닥 지수 또한 마찬가지로 방향성을 크게 설정하지 못했고요. 계속해서 등락을 주고 있던 가운데 사실상 오늘 아침에 개장을 하면서 올렸던 지수를 배제하고 나면 여전히 박스권, 여전히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그런 시그널이 계속 연장선에 있다라고 평가되어집니다. 이제 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말씀드리고 있지만 결국 타이밍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지표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크게 관련이 없어지고 있고, 연준 쪽에서의 발언을 기다리고 있지만, 연준이 이번에는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보여지고, 연준의 근래에 말하는 스타일을 봤을 때, 시장에 그렇게 화색이 돌 만한 발언을 해줄 확률도 크지 않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시장은 또 차익 매물에 대한 테스트를 할 건데, 투자자들이 헷갈릴 겁니다. 투자자들이 헷갈립니다. 왜 헷갈리냐면 하락하는 것 같다가 행보하는 것 같다가 다시 하락을 하는 것 같다가 회복을 해버리니까 이게 시장이 강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분명한 것은 강합니다. 분명한 것은 강한데 문제는 지금 이 형태의 추세를 이렇게 살펴서 보시면 박스권이라는 거죠. 이미 박스권이 상단 1번 상단이 있었다고 하면 지금 이제 2번 박스 하단으로 흘러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박스권 체크 구간, 계단식 패턴이 형성되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저점을 잘못 노리다간 오히려 앞선 구간들처럼 단기적으로 쏟아지는 급속한 매물 속에 충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근래에 제가 영상을 보통 1시 요 정도에는 제가 업로드를 할 수 있도록 영상을 미리 찍어 드리는데 오늘은 영상을 좀 늦게 찍어 드렸던 이유가 이런 부분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시장 촬영을 시작하면서 바로 밀리죠. 이게 지금 4시입니다. 지금 현재 16시 6분이요. 옆에 시계 보이시죠? 근데 아시지만 원래 지금 이게 썸머타임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보통 이제 16시면 아시아 증시들이 대체적으로 마감이 되거든요. 지금 아시아 증시들이 일본장은 좀 좋았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대밀려 버렸어요. 특히 우리나라 증시는 완전히 억울하죠. 2,500을 겨우 사수하나 싶었는데 막판에 완전히 밀려 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아시아가 끝나고 나서 반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조금 늦게 시장이 움직일 때 보여드리는 게 적합하리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금 가격이 지금 변동성을 다시 키우고는 있어요. 금 가격이 다시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게, 단기적인 게 아니라 약간 중기적이었죠. 11월 달에 증시가 랠리를 하는 기간에서 안전자산도 랠리를 했어요. 자, 여기서 그러면 중요한 거. 위험자산도 랠리를 하고 안전자산도 랠리를 했어요. 근데 안전자산도 랠리를 했는데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이 같이 평행선으로 달려갈 수는 없거든요. 결국은 특정 구간에서 수렴을 하기 시작하는데 최근에 수익폭이 굉장히 컸던 안전자산 쪽에서의 12월 4일을 기점으로 해서 강력한 매도가 나왔어요. 12월 4일을 기점으로 해서 강력한 매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지수로 바꿔서 보자고요. 지수로 바꿔서 봐보면 12월 4일은 어땠냐 이거죠. 여기가 12월 4일입니다.
안전자산의 자산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위험자산이 하락을 맞았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근래에는 시장의 유동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풍족하지가 않아요. 이거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지금 증시가 단순하게 세니까 시장의 자산이 골고루 분배되어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냥 매도가 안 나오니까 시장이 올라왔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자산 자체가 고르게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청산이 나오기 시작했다, 차익 실현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것은 변동성을 유발하겠다라는 시그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 안전자산의 이탈 부분, 하락 부분은 주목을 해서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지만 안전자산 쪽은 현재 위치에서 이제 매각이 나온다고 하면 이제 안전자산 쪽으로, 위험자산 쪽으로 공격이 들어올 텐데 과연 그 부분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이냐 라는 자금의 이동 부분을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달러라든지 국채 가격이 급속도로 하강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국채 같은 경우도, 이제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도 오늘 새벽을 기점으로 해서 4.2선이 무너졌고, 현재 시점 4.187, 거의 4.2 초반대 구간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설명드릴 때만 해도 4.5와 4.4에 있었던 국채의 가격이 어느덧 4.2까지 밀렸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가 가격에 계속해서 반영받아지는 부분이 존재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국채에 대해서 청산하는 포지션들도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골드와 같은 부분이 나오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국채가 5.0을 갈 때가 오버슈팅 구간대였거든요. 결국은 그 가격, 이 골드와 마찬가지로 제가 비교를 해서 좀 보여드리면, 요렇게 해서 비교를 해봅시다. 요렇게 해서 두 개를 비교해보면 이 5.0대를 칠 때나 골드가 2100을 넘어설 때나 나타나는 증상이 동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버슈팅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면서 정상화 과정에 진입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도 국채가 4.75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4.5라는 표현을 많이 드리고 4.4 구간을 많이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 오버슈팅이 나타났었던 구간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 골드의 움직임들도 오버슈팅이 나왔던 부분에 대한 수거 과정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버슈팅의 안정화 단계에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러한 측면들이 안정화 과정에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결국은 지수 쪽의 변동성은 다시 발휘가 될 확률이 크겠죠. 그래서 최근에 지수가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묶여있는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어제도 마찬가지고 근래 보기 드물게 박스권 형태를 많이 가져가고 있는데 이게 제한적 유동성 상태에서 움직임을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시간을 좀 임팩트하게 축소시켜서 트레이딩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제 무료 체험을 하시면서 또는 저희 고객님들도 제가 이제 브리핑 내용을 써드리는 걸 보면 제가 지금 계속해서 강조해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거래량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 거래량이 터져야 된다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는데 그 거래량이라는 것은 결국 유동성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유동성이 다시 재증가되어지는 그런 시기, 초입 단계에 진입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한 관점이 지금 우리가 시장을 좀 폭넓게 바라보셔야 될 부분이고, 시장은 마음이 힘들고 몸이 힘들고 정신이 힘들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정답지를 이미 그려놓은 시장이다. 제가 이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 구간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하루 이틀 설명을 드린 게 아니고 중간에 멘트를 한번 바꾼 적도 없고 미련하다 하고 욕을 하셔도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는 이미 놓쳤다. 여기서는 따라 올라갈 수가 없다.
방법은 내려올 수밖에 없다. 내려올 수밖에 없다. 라는 얘기를 지금 10일째 외쳐드렸는데 결과적으로는 계속해서 일단 내려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가장 중요한 키워드죠. 가장 중요한 키워드.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 대한 부분을 정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진폭, 시간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이제 일전에 말씀드렸기에 제가 아직까지 공개하지 않았던 전략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전략을 쓰려고 합니다. 하고 언급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어제 저 역시 그 전략을 처음으로 저희가 가동을 해봤는데 결과는 좋았습니다. 결과는 좋았고 성공적으로 그 전략은 먹혀 들어갔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현재 이 구간, 현재 지수 위치에서 방향을 복잡하게 생각하면 할수록 머리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국채를 놓고 보면 이게 주가가 올라야 될 것 같고 금이 급락한 거를 놓고 보면 이 주가가 올라야 될 것 같고 또 M7 종목군들이 강해졌던 걸 보면 올라야 했던 것 같고 또 연준 쪽 발언을 들어보면 급락을 해야 될 것 같고 복잡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다 이해를 하려고 하면 저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확률은 10%도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동성이 각각의 상황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각각의 상태에서 운영되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다 커버링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간결하게 가라. 복잡하게 가지 말아라. 간결한 것만 살아남을 수 있다. 그리고 간결함 뒤에 뭐가 필요하다? 타이밍이 필요하다. 그 타이밍을 어떻게 잡고 승부를 내서 이번 마지막 12월을 뜨겁게 끝낼 것이냐. 이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시고 준비하신다고 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확신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먹잡하신 것 같고 시장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 것 같지만 정답은 정해져 있다. 하지만 과연 그게 언제일 것인지를 찾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숙제가 될 것이다. 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잠깐이라도 체험해보고 싶으시고 궁금하시다고 하시면 화면 아래 고정 댓글 내용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제 영상을 꾸준히 늘 잘 참고하시는 분들께서도 제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영상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유는 연장선에서 놓고 보시라는 거예요. 오늘은 오늘 내용, 내일은 내일 내용이 아니라 이건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다. 매일매일 이어지는 시리즈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연장해서 보신다고 하면 좋은 힌트를 찾으실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면서 하승환 송대표도 시장에 참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승환 송대표였습니다.